암호화폐 시장이 뽀송뽀송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연준의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의 발언인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약화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3월 정도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한데 이어가지고 미국 증시는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은 날아라 비트코인. 한때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10만 4,796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좀 많이 모자란데 3,415달러, 리플 XRP 3달러 23센트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하나둘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순유입 총 6억 2,226달러가 유입이 됐고 하나로는 9,053억 원인데요. 블랙락에서만 5억 2,398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 야, 믿고 있었다. 블랙락 불태 시기가 돌아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입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랙락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덕분에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적인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자는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과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들 하시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다가 채택 수준 그리고 속도에 따라 결정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채택 수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비트코인 관련된 행정명령 트럼프가 취임과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준비 시 더욱더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임식 정말 기다려지는데 또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연하게 일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절친이 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보유 가치는 2022년도 이후 1조 원이나 늘었다. 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러면 의리로라도 스페이스 X를 비롯해가지고 테슬라, 비트를 더 사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어서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7년 이래 가장 적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출금을 했다라는 소리겠죠. 개미들이 패닉셀을 하고 있을 동안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를 사 모으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일본 기준으로다가 10만 달러를 지켜낼 수 있다면 향후 몇 달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12만 달러까지 도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크립토 포테이토 측에서는 밝혔었고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피터 브렌트가 과거에 했었던 분석과 비슷한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이 컵앤핸들 차트를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잠재적인 목표가 얼마? 27만 6천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즈아 비트코인 27만 달러를 향해. 한편 오늘과 같이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서도 숏을 때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야, 요즘 애들은 뚝배기 아까운 줄을 몰라. 그렇게 줘 터지고서도 또 숏을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로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어림잡아 짐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을 하는 가운데 11만 3천 달러에서 14만 달러 가는 과정 속에서 알트 시즌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었고, 다음으로 무로 분석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비트가 추세 저항을 뚫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전 고점을 이번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줍줍 찬스가 될 수가 있겠다. 네브라스카는 구도 분석가는 이번엔 프랙탈에 이어가지고 와이코프 축적 및 상승 차트를 들고 와가지고 대비를 했는데 얼추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했었던 하락까지 해가지고 지금 상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비트코인. 지금 저항 자리에서 약간 와리가리를 칠 수 있겠지만은 해당 자리를 이윽고 뚫고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게 될 수가 있겠다.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비트코인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기가 빨리는 이더리움.
자,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더리움도 큰 한방 쏴줄 수 있겠다. 일단 어제 현물 ETF에 2,416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블랙록에서만 1억 1,000만 달러 유입. 블랙록의 투자자들도 믿고 있는 이더리움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원 컨퍼메이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돈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더리움은 희소성, 내구성, 분할 가능성, 대체 가능성, 휴대성, 인식 가능성, 프로그래밍 가능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 돈으로 벌 수 있겠다라면서 극찬을 날렸습니다. 폴리곤의 공동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조만간에 떡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떡상 조만간에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한편 그동안에 이더리움을 쭉 사서 모으고 있었던 트럼프의 아들내미들 월드리버트 파이낸셜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매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14,611개의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로 입금. 너네 지금 배신하는 거냐? 니네 인내심 없으면은 이 바닥에서 돈 못 벌어? 조만간에 이더리움 한번 크게 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크립토 누부 분석관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과거에 예측을 했어요. 과거에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밑에 지지구간까지 때리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더리움도 한번 쏴주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 최근에 라이트코인과 함께 뭐가 상승하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가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저항 구간은 어디? 520달러 선 첫 번째 저항, 두 번째로는 600달러를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얘들을 뚫고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페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쏴주고 있는데 저항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가 하면 파일코인도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있는데 추세장을 뚫고 지속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또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인데요. 커브 파이낸스 보고 있는 불플래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로 뚫는지 지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뚫으면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플 XRP 최근에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네요. 얼마 전에 빵형과 리플사의 최고 법률 투자자가 트럼프와 저녁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가 해당 자리에서 리플사의 임원들에게 호통을 쳤다. 왜냐? 니들 카말라 해리스 후원했었지 라는 것 때문에 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카말라 해리스를 후원했었던 것은 이제는 뒷선으로 물러난 리플사의 창업자 크리스 랄슨이었었죠. 저도 그때 그거 보면서 이 새끼가 돌았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크리스 랄슨 본인도 소송이 걸렸었고 리플사는 계속해서 SEC와 싸우고 있는데 SEC 쪽 편을 들어주는 대통령 후보에게 후원을 한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때 당시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이 트위터상에서 크리스 랄슨을 비방하는 것을 저는 보기도 했었는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트럼프가 질책을 했다. 이거는 구라라고 하네요. 자, 리플사의 최고 법률 투자자는 해당 구라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대한민국에 이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도 XRP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한국인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XRP 수요를 늘려가지고 미국까지 이러한 돌풍이 이어지고 있다. 자, 한편 XRP에 관련된 긍정적인 분석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XRP 지금 현재 모습이 2017년도 때와 비슷하다. 100% 상승 가능하다. 지금 현재 사토시 모습 등등이 2017년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3월까지 2배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2배 하면은 뭐 6달러, 7달러 정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알리 마르티네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을 위로 뚫고 나왔기 때문에 15달러까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 회로가 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희망 회로가 많이 돌 때 한 번씩 빠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SEC는 뭐 하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SEC 게리겐세이가 내려오게 될 텐데 이 와중에서도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잊지 않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고소를 해가지고 3,800만 달러어치 삥을 뜯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걸로
게리 겐세이 가기 전에 회식이라도 한번 거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지 간에 만약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정말 잘못을 했다라면 고소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햇수로는 3년 전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때 3에로즈 캐피탈 관련해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삥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재무 리스크를 은폐하고 피해를 축소했다라면서 3,800만 달러를 받아갔다. 제가 뭐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날강도가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편 외국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더 걱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간첩 행위로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거래소인지 거래소 이름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그는 당시 현역이었었던 장교 그리고 북한 공작원과 함께 공모해가지고 군사 2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 해킹을 시도하는 등 대포폰을 통해서 일부 군사 기밀을 촬영,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9년 전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으로 알게 됐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체포된 간첩에 대한 형량입니다. 4년,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4년 받았답니다. 원래는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다. 중국에 의해서 북한까지 한국의 중요 정보 등등은 전부 다 빼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 한국을 배신한 사람들 때문이겠죠. 씁쓸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시청료 광주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